오늘은 어항 내 물을 맑고 깨끗하고 자신있게 해주는 우리 여과기들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여과기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그리고 얘네들의 대략적인 장점과 단점, 특징들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나눠놨어요. 제가 지금 딱 손으로 긋고 있는 이 오른쪽은 소음 발생의 주범인 저 초록 색깔 보이시나요? 지금 땅바닥에 뒀는데 저게 이제 기폭이라고 합니다. 저걸 산소만 뿜어주는 건 아니고 그냥 이제 대기 중에 공기를 뿜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폭이라고 하는 녀석인데 방에다가 저걸 하나를 두시면 아마 불면증 오시기 딱 좋습니다. 기폭이가 필요한 여과기들을 이 기준으로 오른쪽에 뒀고요. 나머지 기폭이가 필요 없는 이제 보통 모터를 사용해서 작동하는 여과기들을 이 왼편에다가 뒀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고 입문용 여과기라고 볼 수 있는 우리 저면 여과기입니다. 이 위에다가 먼저 솜 같은 걸 먼저 깔아주고 그 위에 어항 바닥에 깔 바닥재를 이렇게 쭉 깔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위에가 바닥재로 덮여서 마치 어항에는 여과기가 없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이 저면 여과기는 굉장히 어항 안에다가 넣으면 깔끔해요. 대신에 얘는 이제 주기적으로 한 번씩 청소를 할 때 이 위에 바닥재가 깔려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맨 아래에 있다 보니까 이거를 바닥재를 헤집고 이걸 꺼내놔야 돼요. 그러니까 애써 모아둔 똥이라든지 찌꺼기들이 한 번에 확 날려버립니다. 먼지 폭탄이 터지는 그런 장관을 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써 모아놓은 이 이물질들을 한 번에 청소할 때 한 번에 퍼뜨려 버린다 라는 게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면 여과기의 장점은 여과력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미관상으로 이제 어항 디스플레이를 해치는 요소가 거의 없다 라는 게 굉장한 장점입니다. 그리고 저렴합니다. 이거 하나에 지금 1,000원이면 사요. 그리고 여과력이 좋다는 것, 이런 장점이 있고요. 이런 모든 장점을 상쇄시켜 버릴 만한 단점 하나가 이제 청소할 때 불편하고 청소할 때 이제 먼지 폭탄을 맞는다는 거, 그게 이제 굉장한 단점입니다. 그 치명적인 단점 때문에 엄청 많이 사용하는 여과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치명적인 단점을 보완을 한 게 바로 박스 저면 여과기라고 하는데요. 이제 왜 박스 저면 여과기인지는 아시겠죠? 이거 아까랑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이거를 원래는 어항 바닥에 깔아주는 건데 이거를 이런 아크릴 통을 이용해서 요 안에다가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 위에 솜을 깔아주고 역시 똑같이 위에 여과제를 채워줍니다. 바닥재나. 그러면은 청소를 할 때 얘만 딱 꺼내서 청소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항의 모든 바닥재를 헤집지 않아도 되고 딱 요 박스 안에 들어있는 요것만 꺼내면 되니까 청소가 훨씬 수월해져요. 그치만 대신에 저면 여과기와 다르게 얘는 이만큼씩 여과제가 채워져 있는 상태로 이렇게 어항 안에 둬야 돼서 이만큼 미관을 해치는 요소가 아예 존재를 하게 돼버리고요. 어항 내에 공간을 차지하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박스 저면 여과기의 장점은 이 저면 여과기가 가지고 있는 그 여과력, 아주 좋은 여과력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청소를 쉽게 만들었다가 장점이고요. 단점은 저면 여과기의 장점 중에 하나인 이 저렴한 가격을 이 박스 아크릴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비싸집니다. 그리고 저면 여과기만 쓸 때는 미관을 거의 해치지 않지만 이 박스 저면 여과기를 쓸 때는 이제 미관을 해치게 된다. 그리고 어항 내에 공간 차지를 하게 된다라는 게 아주 단점으로 되겠죠. 다음은 스펀지 여과기인데요. 물고기를 키우시는 물생활 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 스펀지 여과기를 애용을 합니다. 자, 그럼 이 스펀지 여과기는 장점이 뭐냐? 이 스펀지에는 굉장히 미생물들이 살기가 좋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박테리아 등이 서식하는 데 좋고 저면 여과기에서 단점으로 작용했던 그 청소 문제를 얘는 더 쉽게 해결을 해요. 그래서 그냥 요것만 뽁 뽑아주면 돼요. 이제 요 부분에 똥이라든지 이제 이물질들이 너무 많아졌다 그러면은 스펀지만 쏙 빼서 빨아주고 그 다음에 다시 껴주면 됩니다. 스펀지는 막 빠시면 안 되고 당연히 수돗물에 막 빠시면 안 되고 얘네들은 기존에 있던 어항물을 조금 빼서 거기다가 씻어 주셔야 됩니다. 스펀지 여과기는 여과력도 좋고 저렴하고 청소도 쉬운 장점이 있는가 하면 이제 단점은 얘도 역시 기포기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소음이 외부에서 조금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얘는 또 미관을 해쳐요. 그래서 이런 게 이렇게 두 개만 들어가면 꽉 찬 느낌이 납니다. 미관을 중시하는 어항을 사용하실 때는 이 스펀지 여과기를 조금 사용을 자제하는 편이고 저처럼 이제 축양장 같은 거를 써서 많은 물고기들을 키울 때 그럴 미관보다는 물고기들의 건강과 안녕과 그리고 많은 번식이 중요하다라고 할 때는 이 스펀지 여과기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다음은 단지 여과기라는 건데요. 뭐 이렇게 딱 단지 안에다가 스펀지라든지 솜 그리고 여과제를 채워서 쓰기 때문에 단지 여과기라고 합니다. 여과제를 채울 수 있으면서도 스펀지도 있고 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여과력이 좋아요. 그리고 물리적 여과 또는 생물학적 여과 모두 뛰어난 제품입니다. 여기서 간단히 물리적 여과와 생물학적 여과를 설명을 드리자면, 물리적 여과는 빨아들이는 힘에 의해서 이렇게 걸러내는 거고, 이물질을 그냥 걸러내는 거고요. 생물학적 여과는 이제 그런 이물질들을 화학적으로 분해하는 과정,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암모니아를 아질산에 거쳐 질산염으로 바꾸는 그런 미생물들을 활용해서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덜 해로운 물질로 바꿔주는 작용을 이제 생물학적 여과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여과기들은 생물학적 여과 기능과 그리고 물리적 여과 기능이 모두 뛰어난 제품이에요. 그리고 스펀지 여과기랑 거의 이제 장단점이 비슷합니다. 얘도 역시 어항 내 공간을 차지하고 이제 미관상 조금 미관을 해칠 수가 있어요. 엄청 깔끔한 디스플레이를 원하시면 적절하지 않을 수가 있지만 여과력도 좋고요. 그리고 청소도 제법 간단한 편이고요. 그런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는 여과기입니다. 다음 옆에는 측면 여과기라는 거예요. 이것도 시중에서 쉽게 보실 수 있는데요. 이거는 두 가지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제 앞으로 설명드릴 기포기를 사용하지 않는 거의 모든 여과기들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모터가 있고요. 물을 빨아들이고 뱉어낼 수 있는 모터가 있고, 이제 여과제를 넣을 수 있는 여과 부분이 있습니다. 여과통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측면 여과기 같은 경우에는 머리 쪽이 이 모터가 들어있고요. 이렇게 분리가 가능해요. 이 안에는 스펀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이런 스펀지가 들어있는데, 뭐 취향에 따라서 이런 스펀지 대신에 여과제를 넣어서 쓰시는 경우도 많아요. 이 측면 여과기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수류 발생이 굉장히 잘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 20W짜리 여과기인데, 이거를 45큐브 어항에다가 아마 작동을 시키게 되면 물고기들이 물살에 휩쓸려서 하루 종일 떠다니는 모습을, 쓸려다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살을 즐기는 물고기들, 뭐 송사리과라든지 뭐 아니면은 잉어과, 카라신과, 얘네들을 키우실 때는 괜찮지만 특히 뭐 수류를 좀 싫어하는 디스커스 같은 걸 키우실 때는 적절하지 않은 여과기예요. 그리고 이 측면 여과기는 이 여과기 자체로 메인으로 사용하시기 보다는, 얘는 메인 여과기는 다른 스펀지 여과기나 저런 단지 여과기, 저면 여과기 같은 거를 메인으로 쓰고, 그 다음에 보조적으로 수류를 발생시키는 목적으로 보통 사용하는 여과기입니다. 뭐 장점이자 단점은 수류를 발생시킨다는 거고요. 그리고 단점이라 하면 이것 역시도 어항 내에 공간을 차지한다는 점. 그렇지만 대신에 청소는 굉장히 간편한 편입니다. 이 여과기의 가격 자체도 그렇게 비싸지 않은 편이고요. 대략 시중에서 10,000원에서 20,000원대면은 이 여과기 하나를 구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 측면 여과기의 또 단점 중에 하나는, 이제 여과제가 들어갈 수 있는 이 여과통 부분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지도 않아요. 요만해요, 겨우 스펀지가. 그러니까 요게 지금 요만한 게 요 안에 2개가 들어가 있는 건데, 이 스펀지 여과기랑 비교를 해보시면 차이가 나죠, 역시. 그래서 수류는 강하지만 대신에 이렇게 스펀지 여과기처럼 이렇게 스펀지가 충분히 있을 공간이 많지가 않아요. 여과제를 집어넣을 공간도 많지가 않고요. 그래서 보조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 거고요. 다음은 거리식 여과기입니다. 이 거리식 여과기는 어항 벽면에 이렇게 걸쳐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스 부분을 물에다가 넣고요. 이거는 어항 밖으로, 이 몸통 부분은 어항 밖으로 빼주시는 겁니다. 이 안에는 모터가, 수중 모터가 작은 게 들어있어서 물을 자동으로 빨아주고요. 이 안에 들어간 물들이 순환을 하고 이 솜 같은 거를 거쳐서 밖으로 이렇게 폭포처럼 쏟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리식 여과기는 어항 내에 이 호스 부분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의 미관을 해치지도 않고요. 공간을 차지하지도 않아요. 대신에 이 거리식 여과기의 단점은 안에 역시나 측면 여과기처럼 여과제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다른 여과기들에 비해서 충분하지가 않아요. 이 안에 모터도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공간을 활용을 크게 못합니다. 그리고 또 물이 자연적으로 증발할 때 뭐 그때그때 물을 채워주시지 않으면 물이 수위가 내려가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물이 떨어지는 그 낙차 때문에 이게 물이 쫄쫄쫄쫄 떨어지는 소리가 점점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얘를 사용하실 때에는 물을 수위를 어느 정도 계속 맞춰주셔서 이 물이 떨어지는 이 높이와 물의 높이를 너무 차이 안 나게 해주시는 게 소음을 크게 발생시키지 않는 요령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리식 여과기는 소형 어항에 적합해요. 그래서 소형 어항에다가 뭐 측면 여과기라든지 이런 스펀지 여과기 또는 이런 코너 단지 여과기 같은 거를 작은 어항에 쓰시면 요거 하나만 들어가도 꽉 차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이런 거 하나를 써주시면 그냥 벽면에 이렇게 어항 벽면에 걸어놓고 간단히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근데 이제 대신에 생물들이 많으면 안 돼요. 여과제가 조금밖에 안 들어가서 이제 여과력이 엄청 좋은 여과기는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는 여과기계 부르주아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외부 여과기를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구조는 측면 여과기와 좀 비슷합니다. 요 위에 머리 부분이 분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요 부분이 모터고요, 이 부분이 여과통이에요. 근데 이제 측면 여과기와 구조는 비슷하지만 크게 다른 점 하나는 이게 이 자체가 어항 내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거는 밖에서 쓰시는 제품이고요, 어항 밖에 두시고 이쪽 출수구와 구멍이 하나가 더 있죠, 입수구. 그래서 이쪽으로 물이 들어가서 이 바깥으로 물을 뿜어주는 거예요. 이 안에다가 이런 솜이나 스펀지나 여과제들을 가득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이나 여과제를 채울 수가 있는데 또 어항 내에 공간은 차지 안 하니까 엄청 좋겠죠. 그리고 소음도 그렇게 엄청 큰 편이 아니에요. 얘네들이 꽤 잘 만들어서 여과력도 좋고, 그 청소도 아주 쉽겠죠. 그냥 나중에 요거만 쏙 떼서 요 여과통 안에만 여과제들만 씻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청소도 간편하고요. 그래서 장점이 엄청 많은 이제 여과기인데, 뭐 단점을 굳이 꼽자면 비싼 가격이에요. 저 같은 흙수저한테는 엄청난 단점인데 뭐 돈 많으신 분들한테는 크게 단점도 아니죠. 그리고 또 하나를 굳이 꼽자면 이제 요 큰 통 자체를 어항 밖에다가 배치를 해야 되다 보니까 어항 내적 어항 안에서 수조 안에서 이제 디스플레이라든지 공간을 차지하는 문제들은 없는데, 이제 어항 밖에서 이제 요런 기계를 놔야 되니까 조금 미관을 해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어항 안에 들어있는 다른 여과기들보다는 이런 외부 여과기를 하나 설치해 주시는 게 오히려 더 깔끔하겠죠. 요 옆에는 조금 지저분하기는, 사용하던 거라 조금 지저분하기는 한데요, 이거는 상면 여과기라 그래요. 그래서 어항 위편에다가 이걸 설치를 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어항 위에다가 이거를 두면 이 수중 펌프를 이용해서 아래에 있는 물을 위로 끌어올려 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물길을 따라서 물들이 순환을 하고 여과제를 통과하면서 찌꺼기가 걸러지겠죠. 그 다음에 깨끗해진 물은 저 안으로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안으로 다시 빠지면서 어항 아래로 내려가게 되는 여과기고요. 굉장히 이것도 장점이 많은 여과기예요. 딱 보시기에도 이 여과제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들이 엄청 크고 넉넉하죠. 그래서 물이 순환도 많이 할 수 있고 여과제도 많이 넣을 수 있어서 여과력이 거의 뭐 탑급에 속하는 여과기 중에 하나입니다. 대신에 치명적인 또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 여과기를 어항 위에 올려놔야 되기 때문에 사용한 지 오래된 어항이라든지 뭐 어항이 크기에 비해서 유리가 얇게 제작된 이런 약한 유리를 쓰는 어항들에는 이게 하중이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물도 있고 이런 돌 같은 바닥재 같은 이제 여과제도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무게가 꽤 나가거든요. 15에서 한 20kg는 좋게 나갈 텐데 계속 그런 큰 무게가 어항을 위에서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어항에 금이 간다든지 하는 그런 사고가 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고, 어항의 수명을 좀 줄이는 그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뭐 거의 소음 발생도 없고 이제 여과력도 좋은 아주 장점이 많은 여과기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리지 못한 여과기는 거의 없어요. 이제 시중에서 보실 수 있는 웬만한 여과기들은 다 설명을 드렸고, 이제 뭐 다른 여과기가 있다면 거의 여기에서 이제 모양이 조금씩 변형된 그런 형태들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설명을 해드리지 못한 게 있다면 썸프 여과 방식입니다. 그래서 썸프 여과 방식은 제가 설명드린 이 여과기들, 가지고 있는 이 여과기 모든 걸 통틀어서 여과력이 가장 좋은 게 썸프 여과 방식인데요. 뭐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썸프 여과에서는 이런 다이가 필수예요. 지금 저는 여기에다가 외부 여과기를 설치해 놨지만 이 공간에다가 어항을 또 하나 두는 겁니다. 거기에 여과제를 채워 놓고요, 어항 바닥에 구멍을 뚫어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이제 요 썸프 어항에다가 내려오게 되고요. 이제 여기를 여과제를 통과한 깨끗한 물이 다시 펌프를 통해 위로, 수조 위로 올라가게 해야 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상면 여과기는 요 부분에다가 요 어항 위에다가 둔다고 하면, 썸프 여과기는 아래다가 수조를 두고 거기다 여과제를 채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이제 여과력이 엄청 좋기 때문에 보통 여과력이 엄청 필요한 이제 해수 어항에 많이 사용을 하시고요. 이제 외부 여과기나 이런 상면 여과기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여과력이 좋고, 그리고 비교가 안 되게 비쌉니다. 그래서 역시나 돈이 좋아요. 여과기를 사실 때도 비싼 게 비싼 값을 하는데, 비싸지 않으면서도 효율을 좋게 뽑기 위해서 우리는 보통 이런 단지 여과기나 이런 스펀지 여과기들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런 여기 단지 여과기랑 스펀지 여과기 이렇게 세트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다이가 있는 경우에는 외부 여과기를 사용해주고 있어요. 네, 오늘 이렇게 간단히 리뷰를 해봤고요. 이제 하나하나 설치할 때의 주의사항이라든지 이제 설치하는 모습,
같은 거는 여과기 하나씩 다시 자세하게 영상을 촬영을 해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